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년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화권 영화가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외국어 영화가 각본 감독상을 받은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작품상을 받은 게 최초라고 하죠. 예.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게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할 시간이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아무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시간을 갖고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의 감독이 할리우드가 아닌 아시아에서 제작한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것도 최초. 작품상과 국제장편영화상을 동시에 받기도 처음입니다. 봉준호 감독, 그가 가는 길이 세계 영화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기분 좋은 해외 수상 소식은 지난해 5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생충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 자리,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Parasite of Bong Joon-ho. 12살의 나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최초의 황금 종려상이었습니다. I think we all were fascinated since we saw it, and it kept growing and growing, and that's why it was a unanimous decision. 칸 영화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호주, 몽골, 그리고 이라크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낭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Para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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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기생충이 받은 상만 63곳의 시상식에서 174개, 세계 영화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봉준호 감독에 의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요맘때 내가 음악감독 작업실에서 음악 가지고 지지고 볶고 있었는데요. 완성만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 없었죠. 미국에서 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아마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 할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비롯해 작품상까지 4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 아직도 얼떨떨하고 지금 약간 뭔가 뭐가 이렇게 하면 꿈에서 깰 것 같은 느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동시에 거머쥔 것도 6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2월, 1월 거의 한 달 반 이상에 너무나 많은 시상식이 있고 제가 이제 스피치를 거의 이제 막바지 이제 오스카에 이르르니까 거의 수상 미천이 다 바닥이 나면서 수상 소감 미천이 그래서 하다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술 얘기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죠. 모든 영화들이 그 나라나 무슨 대륙을
뭐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고 이런 건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결과적으로 뭔가 그렇게 됐어요. 사실상 이런 상황이 워낙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국 그 영화 인더스트리나 이런 아시아 영화의 역사에서 되게 좀 귀한,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죠. 즐거운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한국도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기사들이 하도 많이 쏟아져 나와서 제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즐거운 어떤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 하나로 인해서 모든 뭐 구조나 인더스트리가 갑자기 통째로 뒤바뀌진 않겠죠. 그렇지만 되게 좋은 자극을 주는 사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라디오 인터뷰. 세계 어디든 그가 가는 곳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지구촌 곳곳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몰아치는 듯한 영화의 내용과 그의 연출 스타일에 찬사를 담아 각종 신조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그의 영화로 쏠리고 있습니다. Really excited to see it, and fantastically they did so well at the Oscars last night, and yeah, should be good. And I'll probably see it in the movies after watching the Oscars last night. I'm very excited to see Parasite. Je le découvre aujourd'hui et j'ai beaucoup aimé le film. C'est original. 지금 이 시간에도 기생충의 상영관은 역주행하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Dominated the night, Parasite. Now, the South Korean dark comedy won Best Picture, becoming the first ever non-English language film to take home the top prize. 영화 기생충이 이렇게 전 세계 영화 예술인은 물론 언론 그리고 관객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품의 내면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세상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반지 하창을 비추던 카메라가 주인공 가족의 처지처럼 아래로 떨어집니다.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분명히 지하인데 왠지 지상으로 믿고 싶어지는 공간이죠. 거기서 오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1984년) 주택법은 반지하 주거를 허용합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지만 이거는 건축적인 형태라기보다 부동산의 개념이 훨씬 맞아요. 빛도 당연히 안 들어올 거고 바람도 양쪽에 트인 게 아니라 한 면만 있거든요. 바람도 안 통하고 현관도 제대로 없고. 사람의 존엄을 고려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내려가는 관이 변기물이 내려가는 관이 변기물 그 집보다 높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도시 인프라에서 소외된 주거 환경 그럼에도 주거를 쓰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봐야죠. 누군가가 방뇨하는 곳보다 혹은 자신들의 변기보다 아래쪽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던 이들. 가족의 계획은 걷잡을 수 없이 어긋나고 이들은 줄곧 아래쪽만을 향하게 됩니다. 저나 스태프들이나 우리끼리 이 영화를 그냥 계단 영화라고 많이 불렀어요. 계단 시네마다. 잠깐 로드무비가 돼요. 근데 그게 또 잠깐이다 보니까 잠깐의 또 로케이션이 또 저나 홍경표 촬영 감독이 엄청 또 욕심을 냈죠.
아래로 쏟아지는 폭우를 보며 인물은 골똘해집니다. 왜 나는 나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아귀다툼을 벌여야 했을까? 그래서 이 영화 속 계단들은 단순히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약자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알 수 없는 힘에 대해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는 이들이 뭔가에 짓눌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정조를 담아냅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논문보다도 사회학적인 영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빈부격차도 커지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계층 이동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우리가 이제 사회학에서 개방사회라고 얘기해요. 그런 개방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가 또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치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거죠. 이 같은 그의 주제의식은 치밀한 제작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제가 되게 정교하게 좀 세밀하게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편이고 제가 커버리지를 잘 안 찍어요. 그래서 이참에 알바생 새로 뽑으실 생각 없으세요? 극 초반 붉은 옷의 자영업자 남매를 세로축으로 푸른 계열 이상의 주인공 가족을 가로축으로 두 가족을 대비시킨 다음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원래 알바는 자르세요. 해고 페널티를 주시라고. 해고를 말하면서 상대 가족의 축을 끊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동선 설계를 통해 이들이 앞으로 일자리 차지와 관련해 어떤 일을 꾸밀 것을 예고합니다. 다송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학년 때? 같은 존의 비슷한 형태, 이제는 보이시죠? 평범한 구도의 대화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시야는 여백을 좁게 제가 생판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진정하세요. 사기를 벌이는 이의 시야는 상대적으로 여백을 넓게 촬영합니다. 극의 전반부 관객이 영화에 들어오는 단계에서 이 같은 섬세함이 관객의 이입을 돕습니다. 결국 카메라라는 것은 한 인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인물을 어느 거리에서 스토리보드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사람마다 다르고 렌즈를 쓰는 거에 따라 또 화각과 이런 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처럼 이야기 내용과 그 촬영 방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네, 봉준감 찍기 전에도 아마 무슨 영화 나올지 자세하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실전은 스위스 시계 같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의 그의 정교한 연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봉 감독은 긴장과 이완의 탁월한 조율사입니다. 그의 출세작에선 마치 압력밥솥처럼 무언가 응축돼 도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운을 표현합니다. 이상한 데서 찾아고 있어. 사회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모순 덩어리들을 곪게 만들다가 이것이 갑자기 터져 불행을 초래한 80년대 한국의 사회상을 담기 위한 영화적 방식이었습니다. 장르 규칙을 잘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규칙 그 틈바구니로 사회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봉 감독의 카메라가 인물의 얼굴을 향할 때 화면도 인물의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옆모습을 보이며 시선이 화면 밖을 향할 때 화면 밖 그 무엇에 대한 간절함은 커지고
무시하면 정면을 마주할 때는 의문이 증폭됩니다. 미치도록 범인을 잡고 싶은 이들, 그 옆모습과 의문의 인물의 앞모습이 충돌할 때 관객은 애가 탑니다. 그의 카메라가 수직으로 아래를 내려다볼 때는 애처로움과 유머가 뒤섞이는데 기생충에 이르러 슬픔은 금방이라도 선을 넘을 것처럼 커집니다. 본 감독이 기꺼이 스승이라고 말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명장면.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해 인물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날 때 더해만 가는 그 쓸쓸함은 영화 마더의 어머니에게로 건너와 아들을 향한 애절함으로 확장됩니다. 본 감독 작품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건 불안. 불안을 장르화한 방식, 즉 서스펜스가 그의 영화 전반에 깔립니다. 1950, 60년대 전후 서스펜스를 하나의 장르로 확립한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입니다. 스멀스멀 다가와 심장을 조이는 긴장의 유전자. 이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의 작품으로 배양시켰고 데이빗 핀처 등 할리우드 대표 감독들에게 확장 이식됐습니다. 히치콕의 대표작들은 훗날 아카데미를 석권한 한국인 감독의 작품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는 자는 알고 보여지는 자는 모르는 서스펜스의 공식이 기생충에서는 부자 가족이 사태의 실상을 끝내 모른다는 영화의 내용과 결합합니다. 본 감독은 선배 거장들의 성취를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만의 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예술은 앞선 작품들의 성취를 이어받으며 계승 창작되는 것이지만 진정 위대한 예술가는 그 성취를 가져와 자기만의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의 혁신은 폴 세잔 등 선배 미술가를 본받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자신만의 입체파 양식을 창조한 피카소의 그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피카소가 보려고 했었던 것은 뭐냐면 세잔이 추구하려고 했었던 시각적 진실이에요. 원근법을 깨고 입체파라고 하는 그 형태의 혁명을 엽니다. 있는 사람들만의 시선이나 없는 사람들만의 시선이 아니라 이들의 시선을 뒤섞어버림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색다름,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아방가르드한 시점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건드리는 거죠. 피카소 이후에 우리 현대미술이 활짝 열린 것처럼 봉준호의 아방가르드 이후에 어떤 것이 열릴 것인가를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칸 영화제 공개 후 쏟아진 세계 언론들의 찬사 가운데 본 감독이 가장 기뻤다고 말한 이 한 줄. 앞선 장르 영화들의 성취를 가져와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 영화 역사를 새로 썼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저 자신이 장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좀 이상한 장르 영화를 만들죠.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 할리우드로부터 장르적 요소들을 가져와서는 자신만의 낯선 방식으로 이를 변주해 마침내 하나의 장르가 된 봉준호.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와 화려한 제작 기술도 그의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작품은 물론 삶의 방식에까지 가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봉준호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료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투병 중이어서 한 몇 명만 보는 시사회가 있는데 그때 아버님을 초대해드리자. 저희 인간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국 영화는 지금 국내외에서 영화상 40여 개를 받은 지난해의 걸작 벌새를 비롯해 다 이야기해줘. 올해 썬댄스 영화제 최고상인 심사위원 대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미나리. 그리고 곧 다가올 베를린 영화제 공식 초청된 사냥의 시간. 역시 한국 다큐멘터리 사상 최초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세월호 소재 다큐 부재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쾌거를 잇따라 길어올리는 중입니다. 이들이 수상뿐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도록 하는 것은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 13살 봉준호를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지. 일찍 자라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 건강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스코세지 감독님을 제가 워낙 존경했었고, 제가 대학교에서 영화 동아리하고 뭐 영화학교에서 영화 배울 때도 그분 영화도 참 반복해서 많이 보고 그분에 관한 책도 사서 읽고 그랬는데 같이 노미네이션 된 것 자체가 너무 참 흥분되는 일이었고 영광스러웠죠. 근데 그분을 저쪽에 저 먼발치에 의자에 앉혀놓고 제가 올라와서 상을 받고 있다는 게 더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 영화를. 외국분들이. 워낙에 한국적인 영화고, 여기 우리 배우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관객들이 봐야만 뼛속까지 100%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장편 데뷔 20년, 오직 영화만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패러사이트란 영화도 많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듯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장벽마저 허물어뜨린 그의 성취는 다양성의 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했다는 점을 일깨웠습니다.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새로운 명칭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이제 오스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방향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기생충이라는 작품도 그런 노력의 방향에 맞게 또 공헌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그 장벽이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I think we use only just once the language, the cinema. Thank you.